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0월 14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경주가 뭐 이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뒤집히거나 후차권에서 다소 좀 변수가 발생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양희천이 때렸는데 이찬우에게 잡혔었죠. 김민철도 병주 타다가 강진원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결승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착한 선수, 득점 높은 선수 한 명은 결승행 진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2차권 다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대부분 파업과 비법의 좀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일처럼 라인 크로스고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쪽 라인의 완승을 좀 주력 승부로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윤우신, 유다운, 배수철, 정윤재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윤우신, 유다운, 배수철, 정윤재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윤우신, 윤승규, 장경동, 김승현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주를 주도해 나갔었던 윤우신이 끝까지 종속을 유지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장경동은 저치기 시도했습니다만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다운, 양기원, 김태한, 배수철, 김민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유다운이 3코너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시도를 잡았고 배수철은 탄력을 활용해 나가면서 3, 4코너 저치기로 대열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권정국, 이동근, 윤진철, 안용훈, 이승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열을 이끌어 나갔었던 권정국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윤진철하고 이승현은 젖히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다빈하고 송경방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다빈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주대 나갔었고 송경방은 마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임경수, 강진원, 김종현, 함동주, 구봉강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열을 이끈 임경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종현은 젖히다가 외선으로 흘러버리는 강진원하고 구봉강은 특별한 승부 없이 마크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영균하고 박철성, 이 명경민하고 이수원이 함께 인터벌 훈련 이루어 나갔었는데요. 별다른 변동 없이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우신, 유다운, 배수철, 정윤재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양희천을 중심으로 주석진, 여기에 윤승규, 오진우는 파업 선수죠. 반면 명경민하고 김주한, 여기에 김종현은 비파업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현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명경민하고 김주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희천하고 주석진이 자리 잡고 윤승규가 3번 앞으로 자리 잡거나 1번 뒤로 자리 잡고 오진우가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종현이 타종부터 때리고 명경민이 반 바퀴 지점, 한 바퀴 지점에서 타임을 잡고 김주한이 후미권 막해 나가게 된다면 비파업 라인에 의한 동반 입상도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희철 전일 한 바퀴 때리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속은 많이 좀 다운됐는데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괜찮았었다는 점. 오히려 주석진이 먼저 서두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작전. 전일은 양희천이 때렸습니다만 금일만큼 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주석진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업 선수들에 대한 협공 가능성. 명경민 전일 때렸는데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금일만큼은 양희천, 주석진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3번과 1번 동반 입상, 3번과 1번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적극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 쪽에 1번 쪽에 이번 편성 결승 가기 위해서 양희천이 힘을 쓰기보다는 저치기 한 방 노려볼 수 있는 저치기 나선 다음에 주석진이 쫓아들어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명경민이 전일은 아쉬웠어요. 하지만 금일은 힘을 쓰고 3번에 몰가서 2번에 홈이 공략해 나간 후 직선 취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3번과 2번에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희천 입장에서는 명경민을 활용해 나간다 하더라도 지켜주기보다는 흘러도 넘어서는 작전이 먼저죠. 그 점 때문에 주석진과 협공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줄석이 김종현이 힘을 써주고 2번이 힘을 쓰고 5번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양희천이 전일 힘을 썼기 때문에 금일 또다시 힘을 쓰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희천도 좀 부록이 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경민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비파업 아닙니다. 2번과 5번 동반 입장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양희천이 넘어서다 퍼지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주석진이 직선에서 취입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한 30% 선에서는 공략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양희천이 주석진 달고 쏘게 된다면 파업 라인 완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경민하고 김주환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일 양희천 있는 힘껏 썼죠. 다리가 풀렸어요. 적응력 추입 당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2번, 5번, 2번, 1번 정도는 공략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희천 인정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과 1번의 파업 라인 묶어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복승에서는 명경민이 버텨내는 작전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승유도 선행이 아닌 마크로 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명경민하고 김주환의 협공이 통한다면 양희천이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다소 좀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공략하고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3번, 1번, 2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윤승규의 파업 라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좀 다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균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강진원도 재미 봤었죠. 안효은도 전형에 모토가 달려있던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여유있게 저치기 나서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던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노영균하고 강진원이 비파업 라인이죠. 이승경까지 비파업 라인인데 3명의 선수가 안효은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경, 이동군, 윤우신 파업 라인을 상대로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영이라고 강진호는 함께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송승현이 자리 잡거나 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안유훈이 전일처럼 저측이 나섰을 때는 1번 윤우신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간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노영균도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베스트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외선에서 좀만 더 세게 나왔었더라면 베스트절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금일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노영균도 승부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효은이 3.86 기아 가지고 전일처럼 부스터 달린 것 마냥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노영균 한 방 있기 때문에 강진원과 협공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라인 쪽 경제 중심으로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경제 중심을 4번하고 6번 쪽에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영균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강진호는 편안하게 쫓아가다가 취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다시 안효은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륙하고 4칠입니다. 4번과 6번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안효은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었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안효은이 전일 저치기 나서면서 밑에 있던 선수들 쳐다보면서까지도 여유있게 여유 부렸었던 안효은이 넘어서면 윤우진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수도권 인천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효은이 저치기 나선다면 윤우진은 마크에서 쫓아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힘 빠진 노영균을 상대로 강진호이 취입해 나가는 7번과 6번 정도는 배당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이번 패서 7번이 또다시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노영균과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만연, 거의 뭐 지천명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는 점에서 노영균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그 점 때문에 노영균의 선정 가능성, 강진원과 묶어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는데, 순위대로 간다면 3번, 6번, 7번, 3번 경주권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안효원이 넘어서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송승현도 마크되면 착수권 가능하죠. 비파업 라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안효원이 또다시 부스터 달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윤호신을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 파업 라인 묶어서도 삼복선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3명의 선수가 우승을 목표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류영균의 선전하고 안효은의 선전을 좀 양분해서 배당은 작더라도 충분히 공략은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다소 좀 접전 양상이죠. 득점은 구봉강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뒤늦게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좋다 말씀드렸어요. 유단하고 구봉강의 동반 입상이 주력이다 말씀드렸었는데, 구봉강 직선에서 어마어마한 시속 발에 나갔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구봉강, 아무래도 이수원하고 협권 펼쳐 나가고 한동주를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비팝 라인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양기원도 거의 선행 나서는 것처럼 하면서 버텨냈습니다. 김승현 있고 이승현이 있어요. 이재호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3대4의 비파업 파업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견이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느냐 구봉강이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착순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양기원 기복은 심합니다. 하지만 구봉강도 마찬가지긴 해요. 전반적인 컨디션은 구봉강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기원하고 구봉강이 무려 9살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순간 시속은 구봉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수원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양견이 덮고 시작하기보다는 이수원이 이수원이 구봉강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 라인이 우선이죠.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4번, 2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구봉강이 너무나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이수원이 어시구나 직선 추입 나오죠. 구봉강은 잘만 하면 2착 진입했을 때 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수원은 결승 못 갑니다. 그 점 때문에 앞선 경주에 따라서 이수원의 직선 추입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하고 4번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구봉강 혼자 달아났을 때 이수원이 쫓아가지 못했을 때 전일처럼 양견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봉강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직전에 처럼 저치기 한방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양견 달기보다는 이수원과 협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2번과 4번 쪽 우선하실 때 2번하고 5번 차선 가져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구봉강은 분명 이수원과 협권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머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거나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양견이 가게 된다면 전일 김승현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양견의 뒷자리는 김승현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90년인데 1월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또 연합 가능한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5번 입장에서는 3번 이승현을 달고 쏘는 이승현, 전일 몸싸움이 있다 보니까 마크 놓쳤습니다만 편안하게 따라 나서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착순권 진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5번과 3번 파업 라인이죠. 5번과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9번강 취입으로 이수원이 재미 보게 된다면 5번과 4번 정도는 배당은 작습니다만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번강하고 양견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9번강하고 이수원의 동반 입상 쪽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수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2번, 4번, 5번은 그냥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세 선수의 타입 가능성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함동주가 간만에 승벽발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9번강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수원의 함동주까지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양견이 김승현 때려버리면 이재우까지도 착순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파업 라인 완승, 파업 라인 완승까지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는 2번, 4번, 5번 삼복승 경주권은 아무래도 주력이고 유리하다,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철성 입장에서는 김다빈과 협공 펼쳐나가고 조성현을 뒤다 붙이는 견준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전 입장에서는 김태환을 활용해 나가고 장경정이 달라붙고 김존이 막혀 나가는 4대3의 맞대결 항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철성 안효은에게 처치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박철성도 점수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을 차지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김다빈이 힘을 써주고 박철성이 몰고 갑니다. 조성윤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조성윤 참 답답했습니다. 챙겨줬는데 순간 시속이 좋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하면서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박철성의 뒷자리는 조성윤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강전이 털어버리는 작전이 상당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에서만큼 박철성이 짧기 때문에 김다빈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다빈이 선행 승부로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정을 할 때는 김다빈이 송경방 달고 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행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었던 김다빈 하지만 동광주 쪽 선수들이 추입형 선수들이 아니라 주드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상당히 어려. 그 점 때문에 5번이 힘을 쓰는 이번 편에서 3번이 몰가서 취해 나가는 작전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파업 라인이죠. 3번이 활용해 나갈 5번이 충분히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3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에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조성윤 또 끊어먹기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정전으로 박철성이 잘 가면 강주현은 박철성 뒤를 노리는 각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 정도, 3번하고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강전 챙겨줄 리는 없죠. 강전을 뒤에 달았다가 취입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점 3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태환이 힘을 쓰고 강재원, 장경동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다빈 믿다가 3번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태환이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게 된다면 강재원, 금일은 취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은 배수철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김태환의 선행 시속 정도는 강재원 결승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2번, 7번 가능하죠. 장경동 그늘만큼 마크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파업 선수들 묶어서 2번, 7번, 2번, 4번입니다. 2번, 7번, 2번, 4번 2번, 7번하고 2번, 4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철성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박철성이 취평이고 김다빈의 선행 시속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만큼 이번 편성은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10경주입니다. 전일은 김민철이 힘든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경맨이 긁어주면 강진원이 유리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김민철이 털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만큼 몸 상태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민철 입장에서는 배수철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권정국, 윤진철이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찬우가 직선에서 김성구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서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수철이 타이밍 잡고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권정국이 자리 잡고 김민철, 윤진철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성구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찬우가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일도 배수철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1월 김민철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2번하고 4번이죠. 전라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이번 편성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4번 동반 입상 쪽이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때리고 취임 나설 수 있는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이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찬우 전일 귀신가시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착승원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양이천의 선행을 직선에서 맞대결에서 잡았었던 이찬우입니다. 배수철이 생각만큼 나오지 못한다면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도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2번하고 4번 쪽 우선하시되 2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배수철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2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성우도 힘을 쓸 수가 있고 이찬우가 몰고 갑니다. 최민호도 전일 보니까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선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배수철이 지그시 올리는 시속은 좋은데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시속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비파업 라인으로 의한 동반 입상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이라든지 5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20% 선에서는 노련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수철의 시속감이 좋고 김민철이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하고 4번 전라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은 인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철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이찬우 정도는 2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라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리면서 뭐 2번, 4번, 5번이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진철도 김민철 뒤 막혀 나가고 배수철이 확실하게 긁어준다면 김성근 있다가 이찬우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진철의 3차권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3차권에서 3복수에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5번하고 3번 묶어서도 좀 공격적인 승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민철 전일 병주 타고 나와서 꾸역꾸역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웬만하면 병주 탔을 때는 김민철 몸 상태가 나빴었다라면 후위를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민철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2사와 2호 두 차권 2번과 4번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는 점. 전일은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힘든 경주였었습니다만 때려줄 수 있는 선수만큼 김민철 인정하는 경주 먼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접전 양상이죠. 정윤재 입장에서는 송경방을 달고 장인석을 활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송경방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다은의 몸 상태가 원체 좋죠. 박성근, 권성호 여기에 주연욱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윤재가 힘을 썼을 때 유다은에게 잡히거나 몸싸움에 약한 유다은이 정윤재 타밍 빼앗아 버린다면 정윤재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송경방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정윤재가 자리 잡고 장인석이 후미권 자리 잡게 된다면 타종부터 때려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송경방이 잘만 쫓아간다면야 탁승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유다운이 틈새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 원체 좋은 유다운입니다. 뭐 전일도 후미 견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발도 송경광보다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송경광 마크를 놓쳤어요.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이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7번하고 4번 그래도 송경방이 젖히기가 아닌 지그시 초반부터 올라가는 시속은 쫓아 나설 수 있죠. 7번, 4번까지는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는 점, 7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죠. 뭐 정윤재가 타이밍 못 잡으면 송경방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윤재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유다운이 주윤욱과 협공 펼쳐 나가거나 박성근이 받아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이죠. 3이라고 3-5는 충분히 40% 선에서는 이번 편성 7번이 몸싸움에 약하고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유다운이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2라고 3-5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복승도 7번하고 4번을 묶어서 노려볼 수 있고 3번하고 1번 묶어서 박성근까지도 3복승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체크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윤재의 완승, 유다운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 묶어서 양분해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